자, 이번 시간에는 이제 전에 시간에는 천간에 대해서 알아봤고, 그다음에 이번 시간에는 자, 지지에 대해서 이제 지지. 요거는 12개 이제 12지지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자, 지금까지는 그 책을 보면 37페이지 지지의 개요 보면 지금까지 하늘에 있는 무형의 기운인 음양 오행 천간을 학습하였고, 그죠? 무형의 기운이랬어. 천간에는 이제 사주를 볼 때도 천간의 기운은 이거는 그냥 하늘의 기운이야. 하늘의 기운. 이해를 이렇게 하라는 거야. 기운으로만. 그리고 지금부터 다룰 지지는 천간의 기운들이 혼합되어서, 그지? 혼합됐다는 거예요. 목화토금수가, 천간의 목화토금수가 혼합이 돼서 무게감을 가지고 땅으로 내려온 것인데, 이건 하늘이고 이 지지는 땅이라는 소리야. 하늘과 땅. 그래서 10천간 12지지인데 땅으로 내려온 것인데, 천간의 무게감 없이 허공을 떠돌고 있는 것이라면 천간이, 지지는 무게감을 가지고 구체적으로 물상을 구성하게 되는 것이다. 그래서 물건을 만드는 거야. 이 지지는 물상이에요. 물상. 그래서 고로 무형에서 구체적인 형상을 갖고 있는 유형이 되는 거야. 그래서 요거에 천간에 있는 게 무라면 이거는 유, 형상을 가지고 있는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12지지는 유형화되어 있는 어떤 물건들을 얘기를 하는 거고, 그 다음에 10간은 자연을 구성하는데 큰 테두리라고 한다면, 지지는 그 자연을 살아가는 구체적인 물상인 것이다. 그래서 즉 천간은 목화토금수라는 커다란 자연의 원소를 상징하는 것이며, 지지는 자연 속에 살아가는 어떤 동물로 표현을 한 거다. 그럼 천간은 목화토금수를 말하는 거예요? 천간 지지에도 다 목화토금수의 오행이 있지만, 천간의 오행은 그냥 기운일 뿐이야. 목의 기운, 화의 기운, 이런 기운이라고 표현을 하는 거고, 그 기운들이 합해져서 지지로 내려왔는데, 이 지지로 내려왔을 때에는 어떤 형상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물상으로. 그래서 그거를 12개의 어떤 동물로 표현을 해놓은 거라는 거야. 표현을. 그래서 인간 또한 자연 속을 살아가게 되니까 태어나면서부터 환경이 중요한 것은 두말할 나위가 없다. 선생님, 그리고 질문이요. 천간이면 그러면 갑을 병정 그걸 말하는 거죠? 천간은 간목부터 계수까지. 그러니까 갑을 병정 무기 그 저기죠. 그렇죠. 근데 그리고 지는 자칙인묘 진사오미를 말하는 거죠? 네, 그딴 질문을 하지 마세요. 기초적인 질문. 아니요, 찍고 가는 거예요. 자, 그래서 같은 환경 속에서 살아가야만 하는 동물들과의 관계가 어떠한가에 따라서 이 지지는 그 상태에 따라 직접적인 인간 관계사, 이거를 결정을 하게 된다. 이거예요, 지지는. 그래서 비유하자면, 비유법을 들어서 얘기하자면, 자연은 태어나면서부터 인위적으로 고칠 수가 없다. 뭐 세상에 산이 있고 뭐 들이 있고, 물론 산을 부셔가지고 집을 또 짓기도 하고 땅을 평탄하게 해서 하지만, 그 주어진 어떤 환경은 바꿀 수가 없다는 거예요. 자연은. 하지만 주어진 환경 속에서 살아가야만 하는 인간은 그 다른 인간과의 공생관계가 더 중요하다는 것이다. 뭐 말은 되게 복잡해. 맨날 이 명리라는 게. 일단 이거는 쭉 읽어보고, 그래서 따라서 여기서 설명하고자 하는 지지의 기본적인 특성과 각 지지가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대자연의 구성, 이것을 반드시 이해해야 돼. 거기에 이제 지장간이라고 나와 있는데, 그 지장간도 설명을 할 거야. 이게 뭔지. 자, 그래서 이제 지지에 대한 고찰, 뭐 고찰까지는 아닌데, 1번 지지의 중요성. 지지란
하늘의 기운인 천간의 혼합물이야. 혼합물. 아까 처음에 배웠지. 갑기합, 뭐 토, 을경합, 금, 뭐 이런 식으로 혼합이 된 실질적인 물체가 되는 거예요. 지지는. 물상이라고 얘기했지. 이 물체. 형상을 가지고 있는 어떤 물건이다 이 말이에요. 물체. 그래서 각 지지는 천간에 갑을병정 무기경신 임계가 일정한 비율로 섞여 있는 혼합물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 돼. 갑목, 을목, 병화, 정화 이 오행이 가지고 있는 게 적당하게 섞여 있는 거 일정한 비율로. 그 비율에 관한 거는 지장간에 나오니까 그거는 이따 설명을 해주고. 자, 그래서 오래된 고서 뭐 적천수천미라는 이런 책이 있는데 거기에는 삼원을 언급하고 있고 거기에는 천원, 지원, 인원을 의미하는데 천지인을 얘기하는 거겠지. 이 삼원이라는 건 천간, 지지, 그 다음에 인원은 지장간, 지원은 지지를 얘기하고 천원은 천간을 얘기하고 그 다음에 인원은 지장간으로 해석을 한다. 그래서 즉 천지인이 삼재 세 가지의 어떤 재료 이런 거를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늘에서 정해져 있는 숙명이야. 이거 숙명하고 운명은 다르죠. 숙명은 정해져 있는데 바꿀 수가 없어. 그게 숙명이고 그래서 천간을 숙명으로 보는 거야. 그리고 땅을 딛고 살아가는 인간이 어떠한 현상을 겪으면서 살 것인가 하는 지지. 그거는 지지를 나타내고 그리고 그 사람이 어떠한 속사정을 안고 살아가는가 하는 거는 지장간에 있다는 거야. 지장간이 자꾸 나오는데 간단하게 설명을 하자면 사주가 뭐 이렇게 있어. 이모에 경신에 정사에 뭐 계묘다. 그러면 요거는 천간은 하늘의 뜻이잖아. 이거는 네. 이게 숙명이라니까. 숙명. 그 다음에 지지는 어떻게 보면 이건 운명이야. 운명. 내가 현실에서 이루어지는 어떤 현상들이야. 현상. 이건 운명이라니까. 근데 하늘의 뜻 숙명과 운명을 가지고 사는데 그 밑에 가슴속에 품고 있는 뜻이 있단 말이에요. 여기에. 이것도 무형이잖아. 형이 없잖아. 이것도 무형이야. 그지? 근데 이 가슴속에 품은 뜻이 뭐냐면 이 천간에 이 뜻이 여기에 들어가 있다는 거야. 내가 가슴속에 품고 있는 뜻은. 그래서 요거를 이 밑에 있는 이거를 지장간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야. 지장간. 그래서 지지는 인간이 땅 위에서 살아가는 공간에 해당하고 여기는 지지는 이게 그냥 이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현실을 얘기를 하는 거야. 그래서 그에 대한 영향력이 가장 크지. 내가 살고 있으니까 지금 여기서 부딪히면서 사람 사이에서 살고 있으니까 따라서 천간에서 무형의 기운이 생극재화를 하듯이 서로 생하고 극하고 재하고 합하고 뭐 이렇게 해서 만들어지는 것처럼 지지에서 벌어지는 사건 이거는 형충회합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것이 굉장히 크게 사람한테 영향을 미친다. 그리고 지지는 계절과도 밀접한 관계가 있다 그랬어. 그리고 사주학에서는 여러 가지 법수가 있는데 그 어떠한 것도 계절 즉 월지를 벗어나서 다루어서는 안 된다. 내가 태어난 월이잖아. 이거는 태어난 연, 그죠? 월. 난 태어난 일. 그다음에 이거 시잖아. 이게 사주 구성이 이렇게 되는 거잖아. 근데 이 태어난 월을 벗어나서는 안 된다는 거야. 그래서 이 사주 구성에서 내가 태어난 월지는 집중하세요.
월지는 내 사주의 어떤 격을 나타내는 거예요. 굉장히 중심이 되는 거예요. 격. 무슨 격 하는 그 격을 나타낸다고 나중에. 그래서 월지를 벗어나서 다루면 안 된다. 내가 언제 태어났는지가 되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몇 월 달에, 어떤 계절에. 그리고 사주 8글자 중에서 단순히 오행의 개수로 감명을 하기도 하는데 이것은 계절의 특성을 무시한 아주 큰 오류에 해당한다. 뭐 이 사람 같은 경우 봐봐. 뭐 오행, 목화, 토금수만 가지고 뭐 금이 벌써 2개, 그지? 그 다음에 화가 3개, 그 다음에 수가 2개, 목이 하나. 아, 그럼 뭐 이 사람의 목의 기운이 뭐 약해가지고 뭐 이런 식으로 사주를 보면 오류를 범하게 된다는 거야. 오행만 가지고. 그래서 근본적인 자연을 구성하는 하늘의 천간은 계절에 따라서 그 작용력이 다르다 이거야. 이건 또 뭔 소리야? 맨날 복잡하고 헷갈려, 그지? 네. 막말로 이 목이라는 기운이 있어 천간에. 근데 이 친구가 이 목이라는 기운을 가지고 태어난 사람이 여름에 태어났어. 봄에 태어났어. 목의 기운에. 그리고 여름에 태어났어. 화의 기운에. 근데 이게 지지니까 이걸로 하면 안 되지 진짜. 뭐 축월에 태어났어. 겨울에. 묘월에 뭐 태어났어. 그 다음에 뭐 신월에 태어났어. 이거에 따라서 이게 그 소리야. 달라진다 이거야. 그래서 어떤 계절에 태어났는지 그게 되게 중요하다. 작용력이 다르다 이 말이야. 그래서 지지를 구성하는 요소도 천간임을 감안한다면 계절의 특수성의 사주를 구성하는 각각의 글자들이 얼마나 민감하게 반응을 할지 이해할 수 있다 이거야. 그러니까 좀 전에도 얘기했지만 이 친구는 이 사람의 사주에는 화의 기운을 가지고 있잖아, 그치? 불의 기운, 화의 기운을 가지고 있는데 이 사람이 가을에 태어난 거야 이게. 가을에 태어났을 때, 그 다음에 여름에 태어났을 때, 그 다음에 봄에 태어났을 때 다 다르다는 거지. 네. 그게 지금 여기에 써 있는 글자가 그거야. 이거에 반응하는 여름에 태어났을 때, 봄에 태어났을 때 이 화가 반응하는 그 기운이 다 다르다. 그 소리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일단은 명리는 이해하는 게 중요해. 뭔가를 자꾸 외우려고 하면 안 되거든. 이렇게 외우려고 하지 말고, 아 그래 이게 불이라며. 불인데 봄에 태어나고 여름에 태어나면 이 불이 이게 별로 소용이 없잖아. 여름에 막 햇빛 쨍쨍 찌는데 더워 죽겠는데 불이 있어. 그럼 더 덥고 열받겠지. 그러면 이런 사람들은 차라리 여름보단 저 불이 효과를 발휘할 수 있는 시기에 태어나는 게 좋겠지. 뜨거운 불이니까 이건 열이 아니잖아. 정화는 불의 기운이란 말이야. 불, 모닥불, 용광로 이런 기운이라고 봤을 때 그럼 차라리 이게 빛을 발하려면 차라리 추운 겨울에 나는 게 뭔가를 따뜻하게 데우고 녹이고 할 수 있는 기운이니까. 그렇지. 그런 식으로 간단하게 예를 들어서 하자면 그렇다는 거지. 그래서 서로 다 연관이 가지고 있다. 그리고 40페이지를 보면 페이지를 넘겨야죠. 그 지지 속에 들어있는 10간을 지장간이라고 명칭을 하는데, 즉 지장간은 지지를 구성하는 하나하나의 요소야. 그래서 하늘의 기운인 천간이 뭉쳐서 땅으로 떨어진 거래. 이게 또 뭔 소리야, 씨. 자, 이 속에 지장간이 존재한다고 했지. 이거는 마음속에 내가 품고 있는 생각 이런 거를 얘기를 하는데, 이 지장간의 기운은 결국에 이 천간의 기운이
땅으로 떨어져서 여기에 맺혀 있는 거다 이런 소리야. 여기 요 글씨의 얘기를 듣자면 그러니까 그렇게만 일단은 알고 있는 거야. 이해를 하는 거야. 지지 속에 숨겨져 있는 이 지장간은 네. 거기에서 이 지장간을 한문으로 써보면 지지 속에 이게 이제 숨겨져 뭐 매장돼 있다 뭐 이런 의미의 그 장인데 지지 속에 감춰져 있는 간, 요 간은 천간, 12지지, 그 다음에 이 10천간이라고 얘기를 했잖아 처음에. 그지? 이 간을 얘기를 하는 거야. 땅 속에 묻혀 있는 천간의 기운이다 이거야. 그래서 한문을 알아야 돼. 명리하는 사람은 한문하고 떨어질 수가 없는 거야. 땅 속에 묻혀 있는 천간의 기운이야, 기운. 매장돼 있는. 자, 그래서 이제 그렇게까지만 이해를 하고, 그다음에 이제 지지의 계절이라는 게 나와요. 지지의 계절. 사계절이겠지, 사계절. 이것도 또 봄, 여름, 가을, 겨울이 있을 테니까. 자가 있고, 그다음에 이쪽으로 맨 밑으로 오면 오가 있지. 응? 네. 자축, 인, 묘, 진, 사, 위, 신, 묘, 술, 회. 그래서 이거하고 자, 그지? 이 대각선에 있는 거는 다 지지의 충이지, 충. 이렇게 충, 이렇게 충. 근데 이게 충까지는 필요가 없고, 그거는 이제 지지충 할 때 다 했으니까. 자, 이렇게 돼 있을 때 여기가 겨울이야, 겨울. 여기가 임묘진이 봄, 사오미 여름, 그 다음에 신유술 가을. 이렇게 계절, 지지에는 이런 계절이 있다. 그래서 해자축은 겨울이고, 임묘진은 봄, 사오미는 여름, 그 다음에 신유술은 가을. 그래서 지지는 각각 1년을 구성하는 12월에 배속되어 각각의 맡은 역할을 수행을 하게 되고, 해당 월에 진입하는 시기는 각각의 절입일, 계절에 들어가는 날이라는 말이에요. 계절로 들어가는 날. 각각의 절입일로 따지게 되는데, 이것은 지지의 구성 및 특색에서 설명하겠다. 그래서 봄은 임묘진이 봄이고, 사오미는 여름, 신유술은 가을, 해자축은 겨울. 그래서 이 표로 표기를 해놨는데, 그 지지의 계절을 보면 봄은 오행 중에 목의 기운을 담당하고, 여기는 봄은 목이지. 그 다음에 여름은 화의 기운을 담당하고, 가을은 금의 기운을 담당을 하고, 겨울은 수의 기운을 담당을 하고. 근데 토가 없네. 토는 특수한 계절이 없어. 그래서 여기에서 진, 그 다음에 미, 그 다음에 술, 축. 그래서 진술, 충미가 요게 4개가 토잖아, 그지? 토. 목화, 금수는 있는데 토가. 그래서 지지가 천간과 다른 것은, 천간에서 오행의 상생은 목화, 토, 금수의 순서에 따라서 돌지만, 지지는 그렇지가 않아. 어떻게 안 되냐? 지지에서는 토의 역할은 각 계절의 초기 지장간과 마지막 위치의
해당 계절에 문을 닫고 다음 계절에 문을 여는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에이씨, 말을 들었어요. 자, 봄으로 들어가는 이월이 와서 묘월로 갔어. 근데 진월이 오면 봄이 여름으로 가는 이 진토는 어떤 징검다리 역할을 하는 거야. 어? 그래서 이때를 간절이라고 그래. 간절기. 계절의 사이에 끼어 있는 시기다 이거야. 그 얘기를 하는 거야. 그 다음에 4, 5가 여름으로 왔어. 이제 진호를 거쳐서 여름으로 왔단 말이야. 그러면 이 미토의 역할은 여름에서 가을로 가기 위한 징검다리, 이 간절이야. 여기 간절기. 그렇다는 거야. 그 다음에 여기에서의 토의 역할은 신유의 가을을 넘어서 수월이 되면 결국에 겨울로 가기 위한 이 술토는 겨울로 가기 위한 문을 닫는 거지. 이제 가을의 문을 닫는 거야 이 술토가. 그래서 겨울로 가기 위한 징검다리 역할을 하는 계절이다 술토는. 그 다음에 여기에서는 해월과 자월의 겨울이 지나고 축월이 오면 겨울의 문을 닫고 봄으로 가기 위한 문을 여는 거야 이 축월에. 지금이 무슨 월이야? 지금이 무슨 월일까? 음력 축월 12월 달이지. 음력 12월이잖아 지금. 섣달이잖아. 그럼 몇 월이야? 12월 달이면. 축월 축월이야? 축월 12월이요? 축. 섰다 축. 12월 음력이 12월이면 축이지. 엄마랑. 봐봐. 1월에 안세려. 이날 아니야. 열어봐. 무슨 달이냐고. 자, 신축년 경인월에 기축월이지 지금. 그지? 축월이잖아. 입춘이 지났잖아. 어? 네. 그럼 축월은 내가 뭐라고 그랬어? 겨울의 문을 닫고 봄으로 가는 문을 여는 간절기랬잖아 지금. 네. 응? 네. 지금 축월이야. 간절기라고 지금은. 중간에 축월은. 그래 봄이 조금 있으면 오는 거야. 지금 춥고 막 눈이 펄펄 날려도 축월에는 결국에는 문을 닫고 겨울에 문을 닫고 봄이 온다는 거야. 이게 세상의 이치지 이게. 그래서 자, 지지의 구성 및 특색을 보면 지장간은 계속 나오지만 나중에 설명을 할 거고, 지장간의 구성에서 원령, 용사, 원령 용사와 인원 용사 뭐 이걸로 구분이 된다는데, 자, 원령 용사는 여기 중기 본기로 구성이 되어 있다 그랬어. 여기에서 여기란 여기 중기 본기로 구성된댔지. 이게 지장간 설명인데 어렵지. 어려운데 요거는 그냥 읽고 지나가는 거야. 어떤 게 있다는 것만 알면 돼. 뭐 자가 있고 축이 있고 뭐 인이 있고 묘가 있고, 이게 이제 12지지가 있는데 지지 밑에 숨어 있는 천간의 기운이 지장간이랬잖아. 지장간에는 세 개의 기운으로 나뉘어지는데, 어? 여기를 초기야. 이게 초기가 여기야. 여기가 초기고, 그 다음에 중기, 여기는 전월의 기운이고, 중기는 여기와 본기를 제외한 기운을 나타내고, 본기는 해당 월의 특성을 가장 잘 나타내는 기운이다 이렇게 했어. 여기 중기 본기 이렇게 되는 거거든. 요게 이제 세 개의 기운으로 구분이 된다 이게 지장간은. 그래 지지 구성의 특성인데, 그래서 인원 용사란
원령 용사처럼 계절에 따라 일정한 법칙을 가지고 있는 것과 달리 월지와 상관없이 지지를 구성하는 천간, 그것의 혼합물이다. 즉 월지 외에 다른 지지의 지장간을 나타내는 것이다. 이거는 뭐 지금 백날 설명을 해봐야 그냥 말이 힘들고 어려우니까 여기, 중기, 본기, 그래서 세 개의 기운으로 나눈다. 그리고 주된 내용은 원령 용사에 대해서 설명하고 차후에는 인원 용사를 사용하는 법수를 권을 한다. 그리고 원령 용사를 이해하면 인원 용사, 이거는 쉽게 터득이 된다. 자, 여기에서 이제 자수에 대해서 나오는데, 이제 자수부터 나오는데, 여기에서 다음 시간에 지장간을 외우는 방법하고 지장간이 들어가 있는 거를 공부를 한 다음에 자수를 들어갈 거야.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